뺑. 자, 시작해 보는데 우리 지금 준동사 파트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고 이전에 했던 거 역시나 항상 복습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품사라는 건 이제 사로 끝나는 그죠?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원래 대명사인데 관사도 설명해 드렸죠. 감탄사.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장의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근데 얘네들이 결합되는 5가지 방식을 일반적으로 문장에 오형식이라고 한다고 했고, 오형식은 주어 동사는 똑같이 나오는데 동사 어디에 따라서 뒷구조에 따라서 1, 2, 3, 4, 5형식으로 나오는 것이며 각각 대표 동사들을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했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동사어법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동사어법에선 수일치를 제외하고 시제, 시간의 흐름, 그리고 조동사, 능동태, 수동태, 그리고 가정법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안 배워요. 여기 이렇게 배운 거란 말이지. 그지?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영어의 흐름이야. 이것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야. 사실 동사 파트가 조금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 극복하고가 더 쉬워. 오히려 문장이 길어지는 거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장이 길어지는 거. 이런 문장이 길어지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이제 준동사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절이라는 것의 역할. 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죠? 그다음 기역, 니은, 디귿. 세 번째가 비교급과 특수구문까지 마무리하면은 이 책 다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설명이 드렸단 말이야. 자, 준동사가 뭔데? 가짜 동사죠. 이 가짜 동사들은 크게 몇 가지가 종류가 있어? 3가지. 자, 따라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리고 투부정사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명사는 명사로만 쓰이고 분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분사구문이라는 게 있었다. 그죠? 그렇게까지 아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유닛 23까지 했던 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 그죠? 그거 한 거야. 그럼 결국 명사로 쓰이는 애들이니까 문장 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거겠죠. 주어로 쓰이는 경우는 어렵지 않았어. 됐죠? 투부정사를 쓰든 동명사를 쓰든 문제될 게 아니야. 가주어, 진주어 개념 있었지?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도 했었지? 한번 생각해봐. 근데 목적어에서 중요한 거는 제가 4가지 범주를 하나 설명해 드렸었어. 에? 어떤 동사는 목적으로 누가 나오고 투부정사. 어떤 동사는 목적으로 동명사. 어떤 동사는 둘 다 되는데 의미가 바뀌고 안 바뀌고 4가지 범주 설명해서 했던. 알겠지? 간지러. 그 다음에 이제 유닛 23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걸 볼 텐데 뭐 보어 자리? 비동사 뒤에 등장한 투부정사나 동명사를 얘기하는 거겠지? 됐어? 다시요. 주어로 한 거는 이해됐지? 목적어로 한 거 이해됐지? 4가지 범주, 그치? 이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명사로 쓰이는 경우.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비동사 뒤에 등장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비동사 뒤에 역시나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가 것이잖아. 동사는 것, 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 다시 동사는 것, 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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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알겠어요? 오케이. 끝이야. 뭐 할 게 없어요.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187번을 보니까 어때요? strategy. 자, 발음 따라해 볼까? strategy. strategy. 전략이란 뜻이야. 그럼 좋은 공부 전략 주어 잡을 수 있겠지? 좋은 공부 전략은 이다. 뭐 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다.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도 상관없죠? 그룹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여기가 보어 자리야. 근데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 여기를 것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여기를 스터딩으로 바꿔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요렇게 질문이 나올 것 같아. 아니 선생님, 제가 아는 건 BING 요렇게 써버리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구별해요? 이렇게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사실 문맥상 현재 진행형인지 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하는 것이다. 동명사 그 문맥상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설명해 드리면 항상 이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요. 되게 먹힙니다. 즉 뭐냐면 주어가 만약에 사람이잖아. 주어가 뭐라고? 주어가 사람이면 뭐뭐 하는 중이다요. 주어가 사람이면 뭐뭐 하는 중을 좀 크게 쓸게요. 하는 중이다. 즉 뭐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죠. 사실 문맥으로 맞추는 게 가장 좋고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초보자니까 굳이 조금 설명해 드리면 주어가 사람일 때 하는 중이다. 요게 많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사람이 아닐 때 영어에서 사람이 아닌 걸 다 뭐라고 하냐면 사물이라고 해요. 알겠죠? 사람이 아닌 건 사물이야. 그냥 이러한 물건이 아닐지라도 사람 아닌 건 사물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사물일 때는 동명사로 쓴 거야. 그때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라는 말 왜 크게 썼는지 알겠지? 비교하려고 크게 쓴 거야. 이 동명사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주면 된다. 이때는 당연히 이제 동명사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비교해 주시라 이거 알겠지? 당연히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됐을 때는 투부정사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방금 한 거고. 어려운 말 아니죠? 188번 가볼까요? 자, 그럼 봐봐. 미리 좀 볼까? 여기 나와 있잖아. 비동사 ing 나와 있는데 여기를 운동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면 이상해. 봐봐. 해석해 볼게. 키는 열쇠도 되지만 핵심도 된다. 그럼 열쇠고 핵심이에요. 무엇에 대한? 모든 전치사는 about의 뜻이 있죠. 그럼 무엇에 대한 열쇠? 무엇에 대한 핵심이야? 성공적인 무게 컨트롤이니까 살 빼는 거겠지. 조절하는 거. 그럼 무게 조절하는 것에 대한 핵심은 뭐 하는 거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중이다야, 것이다야. 그치, 것이 자연스럽지. 이때 우리가 여기를 갖다가 동명사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는 중이다 아니잖아. 됐지? 그럼 동명사니까 얘를 뭐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to exercise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 둘 다 맞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이해되죠? 응. regular가 규칙적인이야. 근데 형용사 다음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되니까 규칙적으로라고 말한 거고. 자, 계속 갑니다. 189번. 쉬워요. His plan. 그의 계획 주어니까 was니까 이다가 아니라 이었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의 계획은 뭐였다? 주는 것이었다 이러면 되지. 그런데 여기 give 보니까 명사가 지금 범위가 몇 개 보여요? 하나 보이고 놀라운 birthday party. 깜짝 생일 파티가 되겠죠. 명사 2개 보이지? 여기다가 근데 명사가 관계가 다르잖아. 에게를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하. 그래서 그의 계획은 뭐 하는 것이었어? 주는 것이었지. 누구에게 뭘? 나에게 뭘? 깜짝 생일 파티를 주는 것이었다. 얘를 하나의 보호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사형식이니까 에게 깜짝 생일 파티를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됐어요. A big problem in modern families is. 자, 커다란 문제입니다. in 어디에 있어서 문제죠? 현대 가족에 있어서 문제지. 현대 가족에 있어서 문제는 동사이겠죠? is not having enough conversation. conversation이 대화야. 그럼 충분한 대화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오케이. 충분한 대화를 가지지 않는 것. 얘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 명사적인 근데 보어로 쓰인 의미 덩어리인 거 알 수 있겠잖아.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not to have로 바꿔도 틀릴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하는 중이다가 아니잖아 지금.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초보자적인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선생님 이런 애들 또 있어. 아, 패밀리스인데 왜 잊었었어요? 아니지. 왜? 진짜 주어가 패밀리스야 아니면 프라블럼이야. 프라블럼이죠. 복수예요, 단수예요? 단수잖아. 단수니까 뭐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is. 이해됐나?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수의 일치. 수의 일치가 뭐야? 다시 주수의 일치라는 건 주어와 동사에 대한 수를 맞춰주는 거죠. 그럼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도 단수를 써야 되는 거야. 패밀리스는 에라이 페이크다 그 말이지. 벌써 끝났어. 너무 쉽잖아. 가보자. 해석해보래. My wish. 나의 소망은 뭐 하는 거야? 위대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지. 그죠? 넘어갑시다. 클럭이 뭐냐면은 점원이야, 점원. 클럭이 뭐라고? 점원. 점원이 is talking to. 점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좀 이상하잖아. 얘는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야기하는 중이다. 그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중이야? customer. 고객에게 무엇에 대해 얘기하는 중이죠? 제품 가격에 대해 얘기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ing, 비동사 ing일지라도 문맥상 중이다 아니여. 그죠? 게다가 점원이라며. 점원은 사물이여 사람이여. 그치? 문맥상 우리가 이렇게 맞춰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 3번. The best thing. 최고의 것. 뭘 위한? 건강을 위한 최고의 것은 is not getting stress.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다죠. 주어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잖아. 근데 굳이 사물인 거 따지지 않아도 해석되잖아. 그러니까 not to get stress 해도 똑같은 말인 거 이해되시겠지? 4번. A friend of mine. 친구인데 누구의 친구야? 나의 친구죠. 알겠죠? 얘를 이중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이중소유격이란 말은 너무 어렵죠 지금. 관심도 없고.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A friend of mine 하면 그냥 내 친구라고 읽으시면 돼요. 내 친구가 is working. 일하고 있는 중이다. 로마에서 at the moment는 지금이란 뜻이야. at the moment. 지금. 내가 방금 해석해 어떻게 했어? 해석 어떻게 했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어?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어? 그쵸? 문맥상 중이다잖아. 그럼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이죠. 게다가 주어를 봐봐. 사물이야, 사람이야. 나의 친구잖아. 그죠? 충분히 구별할 수 있겠죠? 오케이. 바로 의문사, 투부정사로 넘어가자고. 날 봐봐. 이것도 되게 쉬운 부분이야. 봐봐. 의문사가 뭔데? 그것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저씨, 요런 게 있고요. 이게 있어요. 이거를 여전히 헷갈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사가 들어가면 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품사 할 때 했던 거잖아. 품사. 사가 들어가면 글자 사자야.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다 사가 들어가면 글자란 말이야. 그럼 의문사라는 건 잘 봐. 의문 따라해봐. 물어보는 글자. 뭐라고 시작? 물어보는 글자가 뭐야? When, where, why, how 뭐 걔네들이란 말이야. 그 육하원칙 그런 거 들어봤지? 그건 자존심상 안 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의문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의문문이라는 건 물어보는 건데 문장이야. 이 문장할 때 문장이야. 그래서 의문문과 의문사는 다릅니다. When, where, why, how, who 걔네가 의문사고 의문문은 문장이야.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 꼴을 갖고 있다고.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 그게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어떠한 문법적인 기능이 있는지를 나중에 하는 건데 그냥 혹시나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의문문이라는 게 있고 직접 의문문이 뭐냐면 Where are you going? 우리가 그냥 의문문이라고 알고 있는 거 주동사, 주어동사 바뀐 거 그 직접이란 말을 그냥 빼고 그냥 의문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요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어. 직접의 반대말이 간접이죠. 아, 요런 말도 있어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이 뭐냐면 의주동 간접 의문문 이런 게 있어. 얘 명사로 쓰이는 거야. 나중에 할 거야. 그다음 부가 의문문. 부가 의문문이 she is pretty. 그다음 뒤에 부가적으로 조금 더 의문문 얘기해 주는 거. isn't she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들어는 봤을 거야. 부가 의문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 이해 저는 뭐라는 거예요? 몰라도 돼요. 나중에 할 겁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의문사예요. 제가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 하고 있는데 의문사가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얘기한 것 뿐이야. 알겠지?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의문사는 when, where, why, how, 걔네 그런 물어보는 글자네. 그죠? 그런데 그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잖아? 응? 그러면 얘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로서 역할을 할 거야. 얘가 하나의 뭐가 된다고? 그럼 명사가 된다는 건 문장 내 뭐로 쓰인다는 얘기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인다는 얘기네. 그지? 자, 근데 항상 중요한 건 해석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해봐. 할지 다시 한번 할지 여기를 갖다가 뭐뭐 할지라고 읽으면 돼. 뭐뭐 할지. 자, 예를 들어볼게. 이제 내가 하나만 해줄게. 무엇을 먹을지. 그럼 무엇이 what이잖아. what to eat 하면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랑 만들어 보자.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디로부터 말하면 될 거 아니야.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I don't know where to go. 혹은 주어로 쓰인다면 where to go is importan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거라고. 자, 우리 내년 대선이잖아. 아주 그냥 박빙이 될 거예요. 지금 장난 아니잖아. 어쨌든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어. I don't know. 누구? Who? To pick. Who to pick. 그쵸? 여러 가지 따져보고 자신한테 맞는 사람이다 싶으면 뽑으면 되는 거지 뭐. 어쨌든 정치 얘기는 하고 싶잖아. 자, 그러면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갈지 했구나. 언제 올지. She knows. 걔 알아. 언제 올지를. When to. 오다 하나밖에 없잖아. When to. When to come. 되게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플레이할지. How to play야. 이게 어떻게 플레이할지지. 그래서 잘 봐. How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뭐 할지도 되지만 뭐뭐 하는 방법도 된단다. 그래서 플레이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다 이거지. 괜찮나? 됐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건 중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Y2 부정사는 안 됩니다. 의문사 Y는 여기다 해당되지 못해요. 알겠죠? How to 부정사가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것과 Y2는 없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됐어? 끝이야. 정리. 의문사라는 얘기 했고요. 의문문은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 붙으면 얘가 하나의 뭐가 된다고? 명사가 되는데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할지가 돼서 예문을 연습해 본 건데 how to는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 Y2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끝. 자, 읽어보자. 되게 쉬워. 그럼 I don't know. 내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how to를 이렇게 가지면 되죠. 어떻게 대답할지. 근데 무엇에 대해 대답하는 거야? 이 두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해도 되고 방법도 돼.
이 두 개의 질문들에 대답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이래도 돼. 괜찮냐? 오케이. 자, 얘가 하나의 명사 덩어리라는 걸 잡는 게 중요해. 얘를 하나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공부 못할수록 얘가 어떻게 보여? 다 따로따로 보여. 영어는 범위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 독서라는 거 너 잘 안 하잖아. 저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독서를 안 하니까 겪는 어려움이 뭐였냐면, 저 지금은 독서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꾸준히 읽는데 내가 독서를 처음 했을 때 가장 안 했던 게 그거야. 단어가 다 이게 독립적으로 보여. 단어란 게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 얘가 얘랑 인과관계가 있고 이렇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글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야, 유기적이란 말 들어봤냐? 아우씨, 유기적이라는 건 연결돼 있다는 뜻이야. 쉽게 말해서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유기적인 독해해야 돼. 유기적인 독해를 하지 않으면 네가 끌려가. 그러면서 내가 앞에서 뭘 읽었지? 이러고 앉아있다고. 네가 독해할 때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앞에서 뭘 읽었지? 그러다가 그냥 와 이렇게 가버리는 거잖아. 독해라는 건 앞의 내용을 이어와서 얘가 이러한 관계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설명하는구나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독해야. 읽어서 이해하는 게 독해라고. 독해하지 않으면 뭐 그냥 그럼 우린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독해하려면 이 단어들이 연결이 돼서 하나의 덩어리, 단위로 이제 와야 한다라는 거죠. 안 그러고 이렇게 따로따로 됐을 때 아유, 여기에 집중하느라 뭔 소린지도 모르겠고 관심도 없어 죽겠는데 힘들어진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덩어리 잡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로. 192번. 네가 should, have to, must 해야 한다죠. 그럼 요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잡을 수 있겠지. 너는 배워야 된다. 괜찮죠? 그럼 배워야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 의문사, 투부정사 보이죠? 하나로 잡아주란 말이야. 그러면은 언제 이야기하고지. 이걸 무슨 구조라고 한다고 했어? 병렬 구조. 병렬 구조는 똑같은 녀석끼리 있는 거잖아. 근데 뒤에 보니까 when to remain silent가 비슷하게 생긴 게 누구야? 의문사 투부정사니까 의문사 투부정사끼리 이어진 거지. 그럼 여기가 목적어잖아. 그럼 얘도 목적어지. 그래서 병렬을 기점으로 병렬 구조 그리고 목적어 두 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보자. 너는 배워야 되죠. 뭐를 배워야 되는 내용이 뭐야? 언제 말할지를 목적어니까 를 붙인 거야. 그리고 언제 remain silent 조용히 할지를. 이형식 동사 중에 remain형 동사 있었잖아. become 동사는 주어가 변한 거고 remain형 동사는 주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remain silent 계속 닥치고 있어야 되는지를 그 말이야. 됐어요? 언제 껴들고 언제 조용히 해야 될지를 should learn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He showed me. 그가 보여주었죠. 그가 보여주었다. 뒤에 명사 덩어리 두 개 보입니까? 그쵸? 그럼 누군가에게 보여준 거죠? 나에게 뭐를 보여준 거야? Where? 어디서 뭘 사? 좋은 핸드폰을 어디서 살지를 보여준 거죠. 그가 나에게 어디서 좋은 폰을 살지를 보여준 거야. 근데 어디서 좋은 폰을 사? 온라인에서. 온라인은 생긴 게 명사처럼 생겼지만 얘 해석을 할 때 부사처럼 해석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에서란 뜻이에요. 됐어? The question. 질문은 뭐예요? 질문이라고 한 것은 질문은 혹은 궁금한 것은 궁금했으니까 질문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문은 이렇게 해놓고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야 돼요. 궁금한 건 뭐야? when이 아니지 what이지? 그럼 무엇을 할지 뭘 가지고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우리의 메모리가 아니라 money네.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궁금한 것은, 질문은, 내가 알고 싶은 것은 what to do, 무엇을 할지이다. with money,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게 빌드업이야. 쌓는 거야. 이해를 쌓는 거라고요. 알맞게 해석하래. 네. 여기 blam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blame은 비난하다, 탓하다야. 그리고 for 나와 있는데 for부터 설명을 해줄게. for는 전치사인 거 다 알아. 그런데 얘는 무엇을 위해서도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전치사는 about의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세 번째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해. 뭐뭐 때문에라며 이유를 나타내기도 해. 이유. 뭐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뭐뭐 때문에라고. 됐죠? 자, 그럼 가볼게. He wonders. wonder가 궁금해하다야. 그럼 궁금해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죠? 근데 뭐를 이제 목적어 나오겠네? 뭐를 궁금해하는 거야? 누구를 비난할지. 누구를 비난할지를 궁금해하는 거지. 무엇에 대해서? 여기서는 문맥상 about이 낫겠네. 무엇에 대해서? 그의 부러진 glasses, 그치? 안경 박살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의 부러진 안경에 대해서 이래도 되고, 안경이 박살난 것 이래도 되고, 요 정도 유연함은 가져야 돼. 이해만 되면 되잖아. 안경 박살난 것에 대해서 누구를 비난할지를 궁금해한다. 아, 이거 누구를 탓해야 되지? 이거 누구야? 됐어요? 밑에 거. She understood. 그녀가 이해했다. 과거죠. 그럼 이해한 내용이 목적으로 뒤에 나오겠죠. 근데 뭐를 이해한 거야? 어떻게 기계를 사용할지. 뭐로 시작? 이래도 되고,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 둘 다 돼. effectively가 효과적으로니까. 효과적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기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지를 이해했다. 이러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를 하나의, 여기도 명사 덩어리였고 명사 목적으로 쓰인 거죠. 두 번째도 명사 목적으로 쓰인 거죠.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의 유닛 덩어리, 청크 덩어리 단위로 말이지.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챕터 지금 여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배운 건 뭐라고? 명사로 쓰이는 거. 뭐로 쓰이는 거? 준동사가 뭐로 쓰이는 거? 명사로 쓰이는 거. 준동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잖아. 그런데 그 준동사가 명사로 쓰이는 거 끝난 거야. 그럼 다음 챕터에서 뭘 배울 거냐면 그 준동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 다시 준동사가 뭐로 쓰이는 거? 다시 한번 준동사가 뭐로 쓰이는 거? 형용사가 존재 목적이 뭔데? 명사를 꾸며주는 거. 그거를 볼 거고, 그 챕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 명사로 쓰이는 거 끝났고, 형용사로 쓰이는 거 끝났고, 이제 뭐 남았겠어? 부사로 쓰이는 거 남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과 분사구문, 이렇게 챕터가 나와져 있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까지 하고요. 빔.